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공격에 이준석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례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이준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은 최고위원인 정미경을 분당을의 당협위원장으로 꽂으려고 한다. 분당갑은 안철수 이번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분당을은 국민의힘의 정말 편한 지역인데 정미경을 꽂으려고 한다. 공천의 문제. 그러면서 공천 개혁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게 주목이 됐는데, 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오늘 새벽에 SNS에 지난 지방선거 공천을 까보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충남 5선이죠. 충남 지역에. 충남 지역 공천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슬쩍 흘렸습니다. 그대로 지금 다 까지는 않고 슬쩍 흘리면서 지방선거 공천을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인데 깔 테면 까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을 둘러싼 갈등도 서서히 진흙탕 싸움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결정은 오는 24일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결정입니다. 한번 오늘 아침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 이게 당규에 맞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당대표가 윤리위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 당대표가 자신이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된 겁니다. 회부됐다는 이 자체도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제 회부됐으니까 이제 어떤 결정이 날 텐데, 윤리위는 9명이고 9명에서 만장일치가 안 되면 이제 투표로 과반수로 모든 결정을 하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결정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일단 회부됐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일반적으로 당대표가 이렇게 회부되는 경우는 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리위에 회부될 문제다라고 되면 당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든지, 그 전에 또는 스스로 어떤 페널티를 물든지, 아니면 윤리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본다라는 식으로 아예 윤리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되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모든 걸 풀죠. 근데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았고, 지금 윤리위는 열리게 되고 징계 쪽으로 일단 힘이 실리고 있고, 이준석은 반발하고 있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이준석을 공격하고 나섰고, 지금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 지난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자신과 가까운 정미경 위원은 최근 방송국에 나와서 이준석이가 성상납 부분에 무슨 실체가 있느냐, 무슨 혐의가 입증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비호도 하고 했는데, 이준석이가 정미경을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맡기려고 한다. 이 사천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공천 혁신을 이야기하느냐. 가장 아픈 부분이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정치인에게 이 공천 문제. 특히 지방선거 공천은 국회의원들과 현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당 지도부, 이 지방선거 공천이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이 여론조사하면 1등을 공천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오는 사람은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하지 못한, 옳지 못한 당협위원장의 요구에 당연히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은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1등이 밀리고 2등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의 이제 흑역사죠, 소위.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제 반격에 나선 겁니다. 공천 문제, 그 부분 비난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겁니다.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진석이가 자신을 공천 관련해서 비난해 한번 해보자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흘립니다.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제기가 있었다. 그것은 충청남도 공천에서 자신이 만든 그 자격시험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충남도의원인 것 같습니다. 충남도의원 공천에 그 사람을 넣어달라. 안 넣어주면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 충남도지사. 그런데 자신은 원칙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대표로서. 그런데 충남도지사 선거는 승리를 했다. 이준석 자신은 충남의 상황은 잘 몰라서 원칙대로 했다. 이랬습니다. 충남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정진석이 아니냐. 거기서 오선을 한. 또 정진석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충남 공천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은 공천관리위원장이자 충남 지역의 공주부여 청량이죠. 정진석, 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슬쩍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노원구청장도 찍어내리지 않고 경선을 했다. 그런 나에게 공천 관련해서 한번 다퉈보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시비를 끌어온다면 언제든지 공천 과정 한번 까보자. 라고 맞짱을 뜬 겁니다. 정진석과 이준석의 이 싸움, 결국은 윤리위 결정을 겨냥한 것입니다. 윤리위 결정이라는 것이 뭐 재판도 아니고요. 뭐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을 무슨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윤리위는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 실체는 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실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실체를 놓고 당대표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또 여론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윤리위에서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조금 의외입니다. 국회 부의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총대를 메고 이준석을 공격에 나선 것은 당연히 이준석은 이제 반격에 나설 것이고 그 첫 싸움터가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소위 윤핵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인지, 또 이준석이 앞으로 또 꺼낼 반격의 무기들은 어떤 것인지, 가장 치명적이다, 서로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공천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준석이 타협의 길을 가지 않고 윤리위를 앞두고 이제 정면으로 한번 맞붙어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성상납을 둘러싼 이 윤리위 결정 전후에서 굉장히 당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